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2주제 세 번째 시간 대한제국의 시작, 대한제국의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표를 봅시다. 자, 쭉 나와있죠? 개화기의 주요 사건. 그 중에서 오늘은 굵은 글씨로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1895년부터 1898년까지의 사건입니다. 몇 년 안 되는데 많은 사건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을미사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간섭을 심하게 하니까 조선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고, 이를 알고 있던 일본은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중에서 청나라는 청일전쟁으로 뒤로 물러나 있고 이제 남은 건 일본과 러시아인데,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이용하려다가 일본이 무단으로 경복궁을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입니다. 참으로 원통하죠. 한 나라의 왕비가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외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사진은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옥코르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 사진이죠. 아직도 이 옥코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아관 파천. 교과서에는 이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고종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무단으로 경복궁까지 들어가서 왕비를 죽이는 판에 자기의 목숨도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셌던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자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사진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와 뜻을 같이 해서 러시아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님이 자신의 궁궐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라의 일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라의 일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양 열강은 이 시기에 조선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겨 가버립니다. 뭐 광산을 권리를 얻었다던가 철도를 넣는 권리를 얻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분은 서재필이라는 분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자신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망명을 하는 동안에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을미사변 이후의 시기에 미국에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세운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국민의 애국심과 자주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서재필 중심으로 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자,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에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만든 독립문의 사진입니다. 자, 이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들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신문인데 국민들은 대부분이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신문을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만민공동회라는 토론회를 엽니다. 여러 차례 여는데요. 이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독립협회는 어지러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와 같은 애국적인 사람들의 활동으로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선 국민들의 자주 정신이 높아지자 고종은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러고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열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대한제국 이전까지 상황은 조선 왕, 중국은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비해서 중국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해서 황제가 됨으로써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황제의 나라다. 다른 나라와 동등한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 설비를 들여오고 철도를 놓습니다. 전기 설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전기 많이 쓰죠. 컴퓨터 킬 때도 불 킬 때도 이러한 전기 설비가 그 당시까지는 없었다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여온 것이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 얘기입니다. 기차. 그리고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 가지 서양의 새로운 지식들을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를 설립함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교육을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부터 솔선수범해서 서양의 의식주, 옷, 먹는 거, 집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식의 병원, 우편, 통신 등의 제도와 기술을 들여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 정책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제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조선을 너무 심하게 간섭하니까 조선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이용해서 일본을 좀 물리치려고 했고 이에 일본은 자신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고종은 자신의 몸을 돌보고 러시아의 힘을 이용해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왕마저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이러한 약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자주정신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자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혁 정책을 실시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책은 65쪽에서 66쪽, 사회과 탐구는 44에서 45쪽입니다. 특히 사회과 탐구 45쪽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단어는 꼭 찾아가지고 오세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